단편 시절 인연 김병심. 눈이 많이 내릴 줄 알았다면 아이를 유괴하지 않았다. 여인은 중산간에 갇혀 돌담을 뚫어져라 보는 동백꽃이 되어버렸다. 가로등 밑에서 어둠을 맞지 않아도 이미 아이를 돌려줘야겠다는 마음을 굳혔을 텐데 방법 없이 낯선 마을에서 체인을 감는 버스 기사를 쓸모없는 시선으로 바라보며 아이를 재우고 있다. 버림받은 모자를 위해 눈이 내리는 것이라면 누워서라도 침을 뱉을 기세인지 동백꽃이 빨갛다. 20살의 연인에게 아이는 환영받을 일이 못되었다. 여인은 혜연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따라갔어야 했다. 아이가 끈이 아니라 인연을 자르는 가위가 되었다. 아직 세계를 모르는 연인의 아이는 종양처럼 제거되어야 했다. 혜연의 말대로 사랑은 깔끔해야 했다. 20살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으며 견딘 고3 생활의 끝엔 무지개가 있다고 했다. 무지개 너머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세계가 있었다. 교과서 밖에선 윤리와 수학 따위가 필요 없었다. 다른 세계로 가기 위해 몸을 바꾸는 의식이 기다렸다. 아이를 낳아도 되는 성인이 아니냐고 묻자 혜연이 웃었다. 생명을 키운다는 건 특권이 아니라 부역이라며 그는 정색을 했다. 아이를 포기하기엔 꽉 채운 4개월이었다. 아이를 낳으려는 여희를 혜연은 말리지 못했다. 여자들이란 신의 다른 영역을 가진 이해 불가한 종족이었다. 아이는 7월 초복에 태어났다. 아들이라는 말에 칠순잔치를 치른 혜연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아직 장가를 들지 않은 형이 눈을 부라렸다. 여인은 더웠다. 낯선 사람들이 찾아온 병원은 아이와 매미가 한 차례 울었지만 그저 더웠다. 아이를 낳자 혜연의 많은 부분이 명확해졌다. 혜연은 여희를 찾아오지 않았다. 혜연을 찾아 여자가 왔을 뿐이었다.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여자는 혜연의 행방을 물었다. 아이를 낳자 낯선 사람들이 자주 찾아왔다. 사채를 쓰는 20살의 혜연. 여인은 혜연이 누구인지 헷갈렸다. 수능만 끝나면 제일 먼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겠다는 여고생들과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해보겠다는 남고생들, 교과서와 급식과 학원밖에 모르는 고등학교에서 20살이란 무지개를 기다리는 구름이었다. 혜연은 탑동 바닷가에 있는 카페에서 만난 손님이었다. 프라다 향수를 뿌린 핏이 좋은 구릿빛 피부의 깔끔한 남자. 20 중반이라고 해도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이던 혜연은 갓 20살이었다. 과수원 집에서 자란 까맣고 사투리가 남아있는 여의에게 혜연은 은은한 노란 등불을 켠 유자로 보였다.
혜연이 여의를 신세계로 데리고 다니는 동안 대학교에선 아직도 고등학생들 같은 남학생들 뿐이었다. 20살인데도 변한 게 없는 남자애들은 컵라면과 삼각 김밥 따위를 먹고 PC방으로 몰려다녔다. 아이를 낳고서야 알았다. 혜연이 여의와 같은 또래라는 걸. 여의는 집을 나왔다. 정확히 말하면 몸만 빠져나왔다. 일담한 책을 가만히 아이 옆에 내려놓고 문을 열고 나왔다. 그리고 버스를 탔다. 버스가 시내를 순환하는 동안 여인은 물끄러미 차창 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환승을 하지 않고 내린 곳은 바다를 매립한 탑동 바닷가였다. 혜연과 만나서 걸으며 맞던 오후의 햇살이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저물면서 피어나는 한두기 마을에서는 벌써 집게발이 들어간 고동들처럼 낮은 지붕들 사이로 전등이 켜지고 있었다. 여의의 조그만 체구가 바닷물을 만드는 몸처럼 들썩였다. 인생의 고비는 결단의 연속이다. 카페의 주인이 내뱉던 말이 생각났다. 결단을 내려야 하는 고비가 무지개 너머에 있다는 말은 왜 하지 않았던 걸까?